안녕하세요. JW 정원성형외과 원장 강홍대입니다. 오늘은 중년 눈꺼풀 처짐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노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눈 주위 노화가 가장 먼저 나타나서 이를 교정하고자 내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외모가 다 다르고 눈 모양이나 눈 주위 모양들이 모두 다른데 이를 같은 방법으로 수술하는 것은 미용적인 측면이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가까운 눈 모양과 눈 주위 형태를 고려하여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저에게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에게 상담 시 말씀드리는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눈꺼풀 처짐을 개선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쌍꺼풀을 만들면서 늘어진 피부를 절제하는 상완검 성형술. 두 번째, 눈썹 아래를 따라서 절개하여 늘어진 피부를 올려주는 눈썹하 거상술. 세 번째, 내시경을 이용해 내려간 이마와 눈썹을 올려주는 내시경적 이마 거상술.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각 수술 후 케이스를 보면서 인디케이션 및 수술 후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완검 성형술을 시행한 예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상완검과 하완검 수술 후 3개월 정도 지난 사진입니다. 상완검, 즉 윗 눈꺼풀 피부가 늘어져 눈동자를 덮고 있어서 눈 모양이 찌그러져 있는 양상입니다. 상완검 수술 후 쌍꺼풀 라인이 정리되면서 늘어져 있던 피부들이 개선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과 눈썹 사이 간격이 좁아지면서 눈두덩이가 두툼해 보여서 전체적인 인상 변화가 강하게 느껴지는 감이 있습니다. 왜 상완검 성형 수술 후에는 눈두덩이가 두툼해지고 인상이 강해 보이는 걸까요? 다음 그림을 보고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완검의 단면을 보시면 우리 속눈썹부터 눈썹까지 피부 두께는 다르게 됩니다. 속눈썹 밑에 쪽부터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상완검의 피부 두께는 맨 아래쪽은 얇고 위쪽은 매우 두껍게 됩니다. 그런데 상완검 성형술 시 쌍꺼풀 라인을 따라서 절개를 하고 절제될 피부 양을 결정한 후에 그 위쪽으로 라인을 하나 더 긋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피부는 절제되고 위아래 피부를 봉합하여 수술을 마치게 되는데 그림을 보시면 중간 부분에 얇은 피부가 잘려나가게 됩니다. 아래쪽에 얇은 피부와 위쪽에 두꺼운 피부가 봉합이 되면서 위쪽 피부 두께가 두터워짐으로 인해서 쌍꺼풀 수술 후에 윗눈꺼풀의 두툼한 모양이 보이게 돼서 인상이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상완검 성형술은 이런 분에게 적합합니다. 첫 번째, 새로운 쌍꺼풀을 만들기 원하거나 쌍꺼풀 모양의 변화를 원하는 경우. 두 번째, 눈과 눈썹 사이 공간이 좁지 않은 경우.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윗 눈꺼풀의 피부 두께가 얇은 경우여야 합니다. 눈썹하 거상 수술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눈썹하 거상술과 하완검 성형술 후 4개월이 지난 모습입니다. 위쪽 눈꺼풀 모양을 보면 전체적으로 처진 피부로 인해서 눈동자를 덮고 있어 본인의 쌍꺼풀 라인이 가려진 모습입니다. 또한 안쪽보다는 바깥쪽 피부가 더 많이 늘어져 윗 눈꺼풀이 역 V자 모양을 보이고 있고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넓은 모양입니다. 눈썹하 거상술 후 안쪽, 바깥쪽 피부 처짐이 전체적으로 개선된 모습이지만 수술 전 처짐 정도에 비하여 바깥쪽 피부가 훨씬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눈과 눈썹 사이 간격이 약간 좁아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려져 있던 본인의 쌍꺼풀 라인이 명확하게 나타나서 자연스럽고 젊었을 때의 눈 모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위 케이스를 바탕으로 눈썹하 거상술 추천 케이스를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 눈과 눈썹 사이 간격이 좁지 않아야 합니다. 눈썹하 거상술을 진행하면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약간 좁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상완검 성형술과 다르게 자기 자신의 쌍꺼풀 모양을 변화시키고 싶지 않거나 쌍꺼풀을 만들기 싫은 경우. 세 번째, 눈두덩이가 두툼하여 교정을 원할 때. 네 번째, 위 조건을 만족하는 윗 눈꺼풀 모양이 역 V자 모양인 경우가 좋습니다. 이마 거상술 케이스를 보시겠습니다.
60대 중년은 남자분이고 눈꺼풀 처짐과 이마주름, 미간주름을 개선을 원해서 내시경적 이마거상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마거상술 후 3개월이 지나 이마, 미간주름과 더불어 눈꺼풀 처짐도 개선되어 보이지만 만족할 만큼 개선되지 않아 추후에 눈썹화 거상술을 추가적으로 시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히 보면 눈과 눈썹 사이 간격이 멀어지고 헤어라인이 뒤쪽으로 약간 이동하여 이마가 약간 넓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자 환자의 경우 눈썹이 아래로 내려와서 눈두덩이가 두툼하고 눈과 눈썹 사이 간격이 좁고 쌍꺼풀 라인은 앞쪽이 가려져서 바깥쪽 쌍꺼풀만 보이는 양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눈꺼풀 처짐으로 생기는 역V자 모양과는 반대되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안검 성형술로 교정한다면 인상이 강해지기 쉽고 눈썹화 거상술을 시행하면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고 앞쪽 처진 피부에 비해서 바깥쪽 피부 거상이 많이 돼서 바깥쪽 라인만 더 명확해지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적 이마 거상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마와 눈썹을 거상하여 윗눈꺼풀의 처진 피부를 전체적으로 끌어올려 본인의 쌍꺼풀 라인을 명확하게 보이도록 하였고 윗눈꺼풀의 두툼함도 개선되어서 전체적으로 인상이 부드럽게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시경적 이마 거상술을 추천드린 경우는 첫 번째, 눈과 눈썹 사이가 넓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본인의 쌍꺼풀 라인을 변화시키지 않고 처짐을 개선하고 눈꺼풀의 두툼함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이마, 미간, 콧등 주름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 내시경적 이마 거상술을 시행하면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년 눈꺼풀 처짐을 개선하는 3가지 수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신의 눈에 대해서 잘 알고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수술 방법으로 수술하고 싶어요? 보다는 자신의 눈에 맞는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 처짐을 해결하는 수술을 결정할 때는 눈썹과 눈 사이의 간격, 눈꺼풀의 불룩한 정도, 이마주름, 미간주름의 양을 확인한 뒤에 이상적인 수술 방법과 환자가 원하는 수술 방향을 고려하여 선택하면 실패 없는 눈 성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JW 정형성형외과 원장 강원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